안녕하세요, 잉크스입니다. 저는 최근에 번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번역의 원리에 대해 알게 되고, 원리를 알다 보니까 기존의 제 영어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수정해서 요새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영드나 미드를 켜놓으시고 소리는 원어로 들으시되 한글 자막이나 혹은 영어 자막 아니면 인터넷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시 자막을 켜놓고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정한 수준인 분들한테는 왜 더 독이 될 수 있는지와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역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원어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영어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어가 상징하는 범위가 더 크고 의미가 더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원어를 보고 한글 자막을 통해 한글의 의미를 머릿속에 대입해 놓으면 이 영어 원어를 적절한 상황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1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 진진이 역할을 하신 분이 차 교수 와이프 내숭백단인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어로는 How cunning이라고 써있잖아요. 커닝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교활한, 간계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숭백단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인 교활함을 따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외국인이 이 장면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면 커닝이라는 말이 내숭백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굉장히 진지한 상황에서 그 정치인은 진짜 교활해 라고 말해야 됐을 때 그 정치인은 내숭백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되고 이 단어에 파생되는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고 바로바로 캐치하기 위해서 영드를 보고 미드를 보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하기 이전 단계라면 좀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고급자분들은 뭔가를 영어로 말해야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으로 영어 문장으로 튀어나오겠지만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먼저 해야 될 말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어떻게 그걸 바꿀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 코디와 한서진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지금 잘 부탁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처음 딱 생각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한국어의 개입 없이 바로 영어로 점프가 돼서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영드나 미드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그 수준이 아니고 저절로 잘 부탁드립니다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청각으로 먼저 본능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자막으로 I hope we get along 이러면 저절로 머릿속에 그 순서대로 저장이 돼서 다음에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잘 부탁드립니다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I hope we get along 이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히 그 부분에서 한국어는 지워지고 바로 인사를 해야 될 때 I hope we get along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아주 고급자만 아니면 다 이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중급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중급자인 이유는 아무래도 원어에 소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발음과 강세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분에게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음을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발음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 2편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스카이캐슬 1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왜 제가 스카이캐슬을 골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캐슬이 일단 재밌어서 고른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해주는 작품 중에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작품을 고르고 싶었고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최근 한국어 콘텐츠 중에서 영어 자막을 제공하는 작품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20화까지 다 본 사람의 소감으로서는 거의 스릴러에 가깝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만 보면 일상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도 배울 수 있고요. 아역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또래 간의 대화도 배울 수 있고, 또 병원이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직장에서의 회화도 배울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는 대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말투도 노승의 역할을 통해서 좀 고상하고 고급진 말투도 나오고요. 진진이 역할을 통해서 좀 쉽고 가벼운 말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관계별로 좀 가벼운 말투, 격식을 차리는 말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영어 공부하기에는 진짜 이만한 드라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랑 다시 보고 싶은 내용 서머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서머리를 확인해봐도 모르는 단어가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라마 내에서 쓰이는 단어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제가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별로 서머리를 해놓은 거는 어떤 식으로 서머리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 다른 영상으로 좀 더 알차게 채워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영어를 공부할 때 영드나 미드가 아닌 한국 드라마를 통해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 중에 하필 스카이캐슬을 골라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영어 공부는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들도 순차적으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카이캐슬로 영어 공부하기 2편, 3편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